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니? 기억나는 거 안 하는 거 알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컴퓨터를 끄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나? 종민아,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니? 단열을 마지막으로 단열 결로까지 배웠잖아, 그치? 도훈아, 결로, 단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 응, 그래 세 가지. 50% 맞았어.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뭐뭐냐? 기억나는 사람? 응. 아는 것처럼 날 눈 많이 뭐니 세 가지? 내다보니까 아니 단열에서 저항형 단열이 있고 반사형 단열이 있고 용량형 단열이 있고. 자, 아무튼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까지가 시험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개론적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전항에 대해서 내가 쭉 사례를 보여줬어.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친화적인 건축 디자인이야. 그 환경적인 건축 디자인 방의 기본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또 건축 환경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통합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통합 디자인 뭐야? 왜 통합 디자인 하지? 거기 장점은 뭐야?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가 기존의 컨벤셔널 디자인 프로세스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로에서 그때 설명해줬어. 자, 그리고 단계별 의사 결정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니? 기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미시기후 분석해서 건축 기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의피 계획을 하고 오늘 얘기한 어떤 이런 패시브적인 건축 환경 조절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적인 시스템 적용해서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 프로세스를 쭉 얘기했어. 자, 그러고 나서 뭐 얘기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쭉 했다. 전열이 뭔지 잔열이 뭔지 열전도, 전도, 대류, 복사, 온실 효과, 평균 복서 온도, 연료, 히생크, 연용량, 타임렉 이런 거 쭉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뭐 얘기했냐면 우리가 열쾌적이 뭔가. 그래서 열쾌적을 보는 게 뭐냐면 애슐리라고 미국 공기조합협회에서 정의한 열쾌적의 범위 거기가 그 범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그 중에서도 열쾌적 요소가 무엇인가? 열쾌적을 좌우하는 요소가 뭐지? 쭉 5가지, 4가지를 얘기했어. 온도, 평균 온도, 뭐 건부 온도, 기류 속도, 상대 습도.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크로가 뭐라고 했니? 그래, 옷 하나 입은 게 크로라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뭐 차기량이라든가 활동 수준이라든가 기타 나이, 성별, 뭐 지역, 문화적 뭐 이런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 얘기했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저기 차트를 몇 가지 보였어. 하나는 습공기 선도, 또 한 가지는 건물 생체 기후. 영어로 뭐라고 했니? 혜빈아 뭐라고 했니? 습공기 선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니? 수험생이겠다.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고 하지? 그 다음에 건물 생체 기후도는 바이오 프라이밍 매트릭 차트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습공기 선도가 뭔지, 건물 생체 기후도는 뭔지, 또 이런 그 차트를 가지고 그런 것을 왜 사용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기에는 짧게 돼 있는데 뭐 환경 디자인 전력에 보기에도 3.7에 보게 되면 high mass cooling with night ventilation, 그 다음에 natural ventilation cooling, high mass cooling 이런 것이 어느 기후대에 적합한 거지? 고온 건조 기후에 적합한 전략은 어떤 건가? 거기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추럴 벤틸레이션 쿨링이 적합한 기후대의 특징에 대해서 논해라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이 장에 있는 기후와 건축에 관련된 내용과 같이 접목해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장에서는 기후와 건축인데 예비훈련 때문에 빠진 친구들 한번 잘 정리해보자. 왜 후속 건축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
옛날부터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배워왔던 인류의 노하우들을 녹아져 있는 것이 그 토착 건축이고, 현대 건축은 뭐야? 그런 것들을 디자인적인 요소로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대 건축에서는 새로운 규범을 통해서 적용시키고, 실제로 어떤 얘기가 되니 아프리카에 대성을 설계한다. 그 우리나라에서 공간이나 해안이나 뭐 TM에도 뭐 할까? 아프리카의 문양, 패턴, 지역적인 건축, 공간 언어, 그걸 적용시켜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현대 건축이잖아요. 각 지역의 정체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그 네 가지 기후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고온 건조, 고온 다습, 온난, 한냉. 각각의 디자인 전략, 키포인트는 뭔가, 뭐를 제일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인가, 뭐가 제일 설계하기 어려운 기후대니, 그 기후대에서는 뭐를 제일 컨트롤해야 돼, 각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우리 이런 것도 있지. 기후와 기상의 차이가 뭔가.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문제를 다 주관식만 내지 않고 이럴 거야. TF를 낼 수도 있고 가로치기를 넣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건축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일조와 일사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바람에 미치는 영향 요소는, 칼을 만들어서 채워누르기도 할 거고, 아니면 거기서 설명하고 틀린 걸 TF를 고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거기서 또 얘기가 앞에가 계속 반복돼. 겨울철의 환경 조절 전략은 무엇이지? 여름철의 환경 조절 능력은 무엇이지? 책에 쭉 나와 있으니까 책을 한번 잘 보여줍니다. 겨울철에 뭐니? 떨어져 있으면 추우니까 모이겠다. 그걸 뭐라고 해? 컴팩트 디자인 얘기했잖아. 그런 쪽의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여름철은 어떠니? 더운데 시원하게 보이려면 징발 냉각 해야 되고, 뭐 하려면 가운데 분수 같은 거 집어넣고 통풍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잖아. 징발 냉각 중정 계획을 한다. 자, 이제 3장 넘어갈게. 3장 하게 되면은 일조와 일사라는데, 태양 고도를 어떻게 계산하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 동지 때는 29도 서울 지역 기준으로, 가지 때는 76도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차양 설계라든가 인면 설계가 달라야지 국가적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도. 자, 그거를 예전부터 학자들이나 건축가들이 활용하고 싶어서 두 가지의 귀여운 방법을 찾아내서 그림을 그렸어. 자, 학생회장. 네. 신태양 궤적도가 뭐니? 그 옆에, 왼쪽 옆에 안경 쓰는 뭐야? 신월드의 태양 궤적도는 뭐야? 기억해라. 자, 그리고 4장에서는 건축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읽었어. 건축 기본 계획은 뭐 하는 거니? 정성아, 건축 기본 계획이 뭐야? 너 건축 이제 4년째 배우고 있는데. 건축 기본 계획을 뭐라고 얘기하니? 기본되는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이제 기본이 될까? 처음 듣는 얘기야? 건축 기본 계획 쉬운 얘기잖아. 뭘 얘기할까? 대지를 어떻게 분석해서 이해할까?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까? 외부 공간은 어떻게 조성할까? 왜 외부 공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니? 위치와 연관이 있는 거야. 대지 상태를 알아야지 경사인지 판판한 곳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러면서 건축 기본 계획에서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세계에서도 도시계획에 딱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린 네트워크, 블루 네트워크, 비오탑, 고양이 네트워크. 뭘 얘기하는 거지? 도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지? 이것만 이해해도 도시계획을 다 먹고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책에서 4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의
마테우 아노 단지라든가 S21이라든가 키라세 생태주거라든가 이런 데서 그 예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 특히 내가 넥스21을 설명하면서 건물에 두 개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대. 하나 블루 네트워크의 개념, 아니면 그린 네트워크의 개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건물 배치 계획을 통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람을 고려한 배치 계획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왜 그럴까? 왜 그렇겠니? 예. 바람이 왜 배치하는데 중요하니? 자연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 과대표 또 뭐가 있어 중요할까? 과부하를 방지하죠. 또 아유 너 요번에 거의 뭐 만점 받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침기에 의한 열 손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야 일반적으로 밖에 섰을 때 일반적인 건물이 침기에 의해서 열을 30% 이상을 뺏길 수 있어. 근데 강한 바람일 때는 50%를 뺏길 수 있어.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바람에 중요한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했니? 김정아. 윈드 브레이크 디자인이라는 얘기 들어봤을까? 단풍막 디자인. 그래 그런 거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간단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조건을 막 주고 나서 여러분한테 바람을 고려한 아니면은 배치 어떤 그 건물에서 대지에서의 배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라. 여러분들이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나무도 심고 배치도를 하나 그려갖고 설명하면서 답을 쓸 수 있겠지. 이걸 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야, 그렇지?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거기 여러 가지 표들이 있을 거야. 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박스 하나가 있고 박스 큐브가 여러 개가 있어서 어느 게 더 열손실이 있는지 건물 형태에 따라서 열손실 그리프 있지? 저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또 표면적에 따라서 열을 얼마만큼 손실하고 열을 얻는지 그래서 건물 형태와 표면적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들 원구가 직사각형보다 훨씬 덜 열을 손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런던 시청사 같은 얘기를 하면서 런던 에그가 달걀처럼 생긴 어떤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건물 형태와 난방 요구형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니? 인서야. 인서 맞나? 가장 이상적인 건물의 비율이 어떻게 되니?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야? 몇 대 몇일 때 가장 좋다고 얘기해? 1대 4, 그치? 9대 1일 때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썼을 때 그거를 보니까 되게 낮췄었는데 1대 10일 때는 1대 4 때 최고였어. 1대 4 때 다시 높아져. 건물 형태가 계속 직사각 형태를 길게 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순간 넘어가는 순간 없어져.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 형태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냐. 그 그림에 있는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 다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피 계획이 되는 거야. 6장 외피 계획. 외피가 왜 중요하니 건물에서? 그걸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외피가 왜 중요할까? 건축 계획에 있어서 건물의 외관을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구조체 연령량이나 인면 디자인, 외피 계획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에 통해서 가능하냐? 단열, 창호 시스템, 그다음에 새로운 외피, 아까 뭐 저기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게 되면은 요즘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연료량을 활용해서 독일 같은 데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호 역할하면서 물론 뭐 제품명이지만 고가 솔라 시스템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의 유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클리어 글라스, 리프렉티브 글라스, 로이 코팅 글라스, 셀렉티브 로이 코팅 글라스. 추운 지역에 쓰는 것들은 사무소에
지은 것들은 아니면 빛만 필요한 공간에 쓰는 어떠한 그 유리는 뭐 쭉 얘기할 수 있다. 뭐 그거에 얘기하면 돼. 그 다음으로 또 하나는 G밸류가 얘기했어. 야 승우야, G밸류가 뭐야? 승우야? 예. 아니 봐야지 아니. 기롱아, 네. G밸류가 뭘까? 처음 듣는 얘기야? G밸류 있고 H밸류 있고 막 그런 건가? I밸류 있고 G밸류가 뭐지? 그치, 그거에 따라서 저기 차량을 어디가 다른지를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 일사 획득계수라는 얘기도 있고 낮을수록 좋은 건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 얼마든지 문제 낼 수 있잖아, 그치?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맞으면 T, 틀리면 F 해라. 건물의 열부하는 게 뭐야? 늘 계속 얘기했던 거. 옥상 녹화하면 계속 열부하자. 열부가 뭘 얘기하는 거니? 열부가 뭐야? 야, 저 한 학기 내내 지금 8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연솔실, 열획득 뭐 이런 얘기 나왔어. 아까 도훈이한테 질문한 거 단열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 세 가지가 뭐지? 저항형, 반사형, 그 다음에 용량형.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그 다음에 표 5-5 보게 되면은 외단열, 내단열 나오고 중단열도 있어. 세 개 다 하지 말고 이거 제일 많이 쓰는 외단열과 내단열만 두 개만 더 비교만 해봐도 좋겠다. 외단열과 내단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기술해봐라. 비교하면 이런 데도 있어. 어떤 애 보면 외단열이 나쁘고 내단열이 좋다. 어떻게 좋냐는 말이야.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다는 건지 설명할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결로에 대해서 있어. 결로가 왜 생기니? 얘들아, 결로가 왜 생겨? 노조문도가 같거나 노조문도보다 낮을 경우에 표면이 이슬집이 거치면서 물이 생기는 것들. 결로 생기면 그냥 딱 꺼내는데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것이 인간에 들어가서 구조체가 붕괴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결로의 정의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얘기를 뭐 한 20분, 30분 동안에 20분 동안에 쫙 다 정리해서 얘기했어.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이걸 해보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라. 그냥 안 되는데 그럼 이게 다 타이로 뼈가 되는 얘기 아니니? 회개하는 거. 잘 준비해서 좋은 시험 봤으면 좋겠고 문제는 대부분 주관식은 낼 거고 단답형이 아니라 주관식을 많이 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적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답형도 있을 거고 TF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바로 높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회에서 낼수 있도록. 알겠어? 예. 자, 여기 그 우리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1시부터 시험 볼 거야. 1시 15분부터 시작할게. 올 때까지 최대한 다리 벌리고 앞까지 해서 좀 뛰어서 앉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당장 빨리 좀 보여줘. 자, 지금까지 이게 또 질문 있는 거.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봅시다.